Trailbla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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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체 부분에서는 첨단 설계 프로세스를 통해 하중이 실리는 부분은 보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게를 덜어내어 고강성 경량화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차체는 기가스틸 22%를 포함 78%의 고장력 및 초고장력 강판을 적용하였고요. 이 부분이 가장 어떤 타사 경쟁차에 비해서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주행 안전장치 및 편의 사용으로는 6개의 에어백을 비롯하여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보조, 그리고 전방 충돌 경고 및 전방 거리 감지,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저속 자동 긴급 제동 등 첨단 능동 안전 사양들을 기본 트림인 LS 트림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이 점이 최저, 그냥 일반 흔히들 말하는 깡통 트림에서 타사 경쟁차종보다도 훨씬 가격 경쟁력이 보인다고 하였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트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약간 치졸한 부분에서 이 차별화를 두어요. 예를 들면 사이드미러 접이 시스템도 수동에서 전동으로 넘어가려면은 한 단계 위에 더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 등 모 경쟁사에서 하던 그 옵션질 장난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좀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 밖에도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정숙한 실내 환경을 제공해주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 그리고 상황에 따라 라지에이터 그릴을 닫아서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에어로 셔터, 이 부분 정말 잘 차별화된 것 같아요. 좀 고급 차량이나 독일 3사에서 적용하는 차량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이 급에서 좀 적용하였다는 것은 또 의외인 부분이고요. 7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및 차급과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고급 사양들을 대거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리어 서스펜션의 차이점이 좀 큰데요. 토션빔을 개량시킨 일명 제트링크라고 불립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이전에 크루즈에서 이미 적용하여서도 있겠지만 르노 삼성의 그 SM6 AM 링크가 떠오르는 것은 기분 탓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제트링크, 일반 기존 토션빔을 반으로 잘라 놓고서 거기에 상하로 링크를 연결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하에 대한 거동 및 충격을 좀 더 완화하고 원만한 주행 감각 및 리어 부분에 접지력을 가져가려는 노력이 보이는 부분인데요.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영상과 같이 링크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즉 좌우 거동에 대한 그 롤링이 있을 때 대응력을 잘 하기 위해서 약간 멀티링크와 비슷한 구조라고 해야 되나? 그 움직임, 상하의 움직임을 적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요. 그래도 토션빔은 토션빔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멀티링크가 좀 더 좋은 방식이고 더 다양한 움직임 및 거동성에서 피드백을 그냥 상하 좌우에 대한 그냥 간단한 움직임이 아니잖아요. 복합적인 속도라든지 모든 공학의 집합체가 자동차의 거동성인데 이러한 것을 더 큰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멀티링크죠. 이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좀 비슷한 부분에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AM 링크랑은 다른 방식임을 알 수가 있죠. 르노 삼성의 AM 링크는 전자식 모터 같은 것을 그 뒤쪽에 달아서 좌우 롤링과 방지턱에 대한 충격을 감소해주고 좀 더 대응을 해준다는 것이지만 이는 오히려 원래 탈리스만, 르노에서 팔리는 탈리스만에서 토션빔에 사륜을 묶었던 그거에 대한 원가 절감일 뿐이라고 밖에 생각을 못하고요. 이 AM 링크 덕분에 엄청난 욕을 먹었었죠. 그냥 이쁜 쓰레기라는 말이 나오듯이 SM6가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특히 고속 부분에서 주행성에서의 급제동이나 어떤 우리나라에 고르지 못한 고속도로의 노면에서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부분도 유튜버 분들이 증명하였고요. B급에서 보기 드물게
GV80과 같은 방식의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했던 점이 큰 특징입니다. GV80 같이 곳곳에 천장에 노이즈 캔슬링을 감지하는 마이크가 여러 개일 수는 없겠지만은 차급으로 본다면은 보다 흥미로운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듯 기대와 우려 속에 현대기아가 독점하다시피 하는 SUV 대전 속에서 방향 전환을 그리고 그 리듬감을 쉐보레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구세주가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2월 출시 예정인 르노 삼성의 XM3, 즉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르카나와 같이 기대감을 많이 주는 차량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선 3기통 엔진을 장착한 블레이저와 4기통 엔진 셀토스와의 간단한 비교를 해볼게요. 각각의 최저 트림의 실 사용 영역대 옵션들을 장착하고 비교를 해봐도 셀토스보다 좀 더 비싸고요. 그래, 차는 풀옵션이지 하면서 초사이언 블루에 개환권까지 더 쉬운 옵션까지 해봐도 셀토스보다 약 200만원가량이 더 비쌉니다. 옵션의 차이에서는 거의 비등비등하여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편 소형 SUV 대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3기통과 4기통, 물론 배기량에서까지도 차이가 나지만 그보다도 XM3나 르노의 앞으로 나올 예정인 SM6 다운사이징 1.3 터보 엔진 같은 경우 4기통의 토크가 25kg에 육박할 정도로 단순 다운사이징과의 실 영역대를 유지하면서 힘까지 붙이지 않게 하려는 이런 신경 쓰는 모습과는 현재 쉐보레의 1.3 터보 엔진은 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이죠. 표에서 보시다시피 3기통의 트레일블레이저는 4기통의 셀토스보다도 아래급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좀 더 나은 것은 RS의 최고 풀 옵션을 선택해야지만 나오는 9단 미션, 좀 이거 하나죠. 하지만 부평공장에서 생산하는 이 일명 보령 미션이라 하죠. 이 쉐보레 미션에서는 특히 쉐보레 한국에서 판매하는 미션은 참 좀 그렇습니다. 셀토스의 원가 절감을 위한 소재 자체가 싼 플라스틱과 약한 내구성의 인테리어 소재들을 썼다고 많이 악평이 자자하지만요. 하지만 원자재만큼에서는 멀티링크에 또 다른 내외장재에 나름 화장을 잘하여 사진과 영상을 보면 참 이뻐 보이는 효과를 낳았고, 이는 곧 판매로 이어졌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은 이 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볼게요. 각 기통수, 즉 3기통, 4기통 이렇게 있으면은 각 그 기통수에서 그 1300cc든 1600cc든 2000cc든 그 cc만큼 힘을 나눠서 한 기통당 내야 되는데, 기통의 수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한 개의 실린더 안에서 폭발력이 크게 나와야 되고, 그 폭발력이 크다 보면은 소음과 진동이 자연스럽게 크게 발생하겠죠. 더 커지겠죠. 아무리 엔진 떨림을 잡겠다고 엔진 주변에 그 떨림 잡는 그 미미, 흔히들 말하는 미미라고 하죠. 그것들을 여러 개 해서 떨림을 잡는다 치더라도 엔진 자체에서 폭발이 크게 일어나서 떨리는 것과는 큰 차이점이 있죠. 특히 한국과 중국처럼 수와 크기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겐 이 부분이 굉장히 독약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덧붙여서 말하면 토션빈과 멀티링크 차이까지 나는 상황이죠. 금액은 약 200에서 250만원 정도 가량이 트레일블레이저가 더 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까지 나다 보니까 과연 셀토스의 풀옵션 비율이 생각보다 꽤 많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셀토스를 과연 잡을 수 있을지는 고려해볼 입장이죠. 결코 독과점은 좋은 게 아니죠. 하지만 이를 따라가는 제조사들이 조금 더 관대하고 가성비를 보여준다면은 소비자의 반응은 절로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못된 것은 빨리 배운다고 르노 삼성도 그렇고 쉐보레도 그렇고 심지어 쌍용의 티볼리도 그렇고 하나를 내주고 좀 약간 중대한 걸 하나를 살짝 깔아주고 나서 자잘한 부분에서 정말 세세한 사사로운 부분에서의 옵션 장난질을
너무 다들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들고요. 그러한 것에 포함되어 있는 이 트레일블레이저 최종 결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죠. 최근 구독자가 늘어나는 모습에 너무나 정말 큰 감동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Trailblazer. Trailblazer. 다음 시간에는 트레일블레이저와 같은 차급의 소형 SUV들 대전을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신차 2020년에 나올 신차들을 한번 쭉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